안녕하세요. 감동가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켜. 단 두 글자였다. 포항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그 짧은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해병대 제1사단 위병소 앞 굳게 닫힌 철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위병들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 문이 열리고 군화발이 지면을 딛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했다. 유인나 소장. 2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눈빛을 가진 여자.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별이 그녀가 이 부대, 아니 이 거친 해병대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시간은 오후 2시가 지나고 있었다. 정수리를 태울 듯한 땡볕 아래 위병소 구석에는 자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흙먼지 투성인 얼굴. 누가 봐도 도움이 절실한 아이였지만 위병들은 규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철조망 안에 갇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총을 겨누거나 위협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무관심과 방관은 어린아이에게 총구보다 더 차가운 벽이었다. 인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들었다. 상황 보고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병 조장의 고막을 때리는 듯 명확했다. 조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필승! 현재 신원 비상의 민간인이 부대 진입을 요구하며 떼를 쓰고 있어 돌려보내는 중이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면회 절차도. 그래서 인나가 조장의 말을 싹둑 잘랐다. 저 아이가 적군으로 보이나? 아니면 부대 보안을 뚫으러 온 간첩으로 보이나? 아닙니다. 다만 규정상. 규정. 인나가 피식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가 아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금 전까지 얼음장 같던 그녀의 눈빛이 아이와 마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허물어졌다. 꼬마야. 아이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 인나를 올려다보았다. 이런 데서 울고 있으면 탈수와. 목마르지 않아? 아이는 대답 대신 훌쩍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인나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오빠 보러 왔니? 그 한마디에 아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흐앙. 오빠. 우리 오빠 좀 불러주세요. 엄마가 죽는데요.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위병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 오늘 넘기기 힘들다고. 오빠 꼭 봐야 한다고. 흑흑. 근데 아저씨들이 안 된다고. 오빠 여기 있는데. 인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의 임종.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위해 달려온 어린 여동생.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절차를 운운하며 아이를 막아세운 군대라는 조직의 경직성이 역겨울 정도였다. 인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돌아서자 위병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들었나? 네네,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위병소 규정은 내가 통제한다. 인사참모, 당직사령 전부 호출해. 그리고 전 부대 뒤져서라도 아이 오빠 찾아내. 저 소장님, 병사 이름이. 인나가 아이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름이 뭐니? 오빠 이름. 김민수. 김민수 일병이요. 김민수. 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인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었다. 들었지? 김민수 일병. 어머니 위독 여동생 있음. 조건 맞는 병사 10분 안에 찾아내. 못 찾으면 니들 군장 싸서 집에 갈 준비해. 알겠습니다.
위병소가 발칵 뒤집혔다. 조장이 무전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상황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인나는 아이를 안아 올려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시원한 차 안에서 아이는 그제야 조금 진정된 듯 했다. 이름이 지은이라고 했지?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오빠 꼭 데려올게. 잠시 후 행정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허겁지겁 뛰어왔다. 얼굴이 사색이었다. 소장님, 사단 내 김민수 일병은 총 12명. 그중 모친이 위독하고 여동생이 있는 병사는 제7연대 소속 김민수 일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치는? 행정관이 침을 꿀꺽 삼켰다. 현재 천리행군 훈련 중입니다. 부대 복귀까지 최소 이틀은 걸리는 산악 지역에. 이틀? 인나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틀이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는커녕 장례식조차 늦을지 모르는 시간이었다. 안 돼. 지금 당장 데려와야 해. 하지만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험지라. 누가 차로 간대? 인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항공대장. 나다. 유인나 소장. 수화기 너머에서 관등 성명을 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인나는 무시하고 본론을 꺼냈다. 지금 당장 기동 헬기 한 대 띄워. 좌표는 제7연대 훈련 경로상이다. 민간 병원 이송까지 고려해서 의료팀 대동해. 소장님, 훈련 중인 헬기를 빼려면 사령부 승인이... 승인? 내 별 2개가 승인이야. 책임은 내가 진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제 서류 도장 찍을 시간 있어? 1분 내로 이륙 안 하면 내가 직접 조종관 잡으러 간다. 알았어? 필승, 즉시 이륙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인나가 운전병에게 손짓했다. 연병장으로.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을 향해 질주했다. 지은이는 차 안에서 인나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불안해하는 아이의 눈망울을 보며 인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연병장에는 이미 거대한 헬기가 굉음을 내며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었다. 거센 바람에 인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헬기에 올랐다. 지은아, 꽉 잡아. 오빠한테 날아가는 거야. 헬기가 지면을 박차고 올랐다. 발 아래로 부대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작아졌다. 지은이는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니, 우리 정말 오빠한테 가요? 그럼.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인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종사에게 마이크로 지시했다. 최대 속력. 시간 없어.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 10여 분을 날았을까? 울창한 숲 사이로 꼬불꼬불 이어진 산길 위를 걷고 있는 해병 대원들의 행렬이 보였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채 묵묵히 걷고 있는 그들. 목표 지점 식별, 착륙 시도합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나무들이 거세게 흔들렸다. 행군 중이던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가 굉음과 함께 좁은 공터에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인나가 뛰어내렸다. 훈련 교관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필승, 소장님께서 여긴 어떻게... 김민수 일병. 김민수 어디 있나? 인나의 외침에 교관이 대열 뒤쪽을 가리켰다. 저기, 참소대에 있습니다. 잠시 후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온 김민수 일병이 인나 앞에 섰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 지친 기색이 역력한 눈빛. 하지만 헬기 안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것을 본 순간 그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오빠. 지은아. 김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훈련장 한복판, 그것도 헬기에서 동생이 내리다니. 지은이가 달려와 김민수의 품에 안겼다. 땀 냄새 섞인 군복 냄새가 났지만 지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냄새였다. 오빠. 엄마가.
지은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김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인나가 그에게 다가갔다. 김민수 일병.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지금 당장 이송한다. 네? 하지만 훈련이... 훈련은 내가 허가한다. 자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어머니 곁을 지키는 거야. 당장 타. 김민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가.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인사는 나중에. 어서. 김민수가 지은이를 안고 헬기에 올랐다. 인나도 그 뒤를 따랐다. 헬기가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멀어지는 산자락을 보며 인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첫 번째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병원까지 가는 길, 그리고 어머니의 생사. 모든 것이 불투명했다. 헬기 안 김민수는 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인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별의 무게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 누군가의 간절함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버텨주세요. 제발. 인나는 창밖의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은조렸다. 붉은 태양이 서서히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지만 헬기 내부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인나 소장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대한민국 국토가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첩첩산중을 지나 어느새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오후 6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김민수 일병은 깍지 낀 두 손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그의 전투복은 바짝 말라 하얗게 소금기가 올라와 있었다. 천리 행군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죽음과의 달리기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지은이는 오빠의 팔을 생명줄처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울다 지쳐 쓰러진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도 물기가 축축했다. 인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헬기 소음을 뚫고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1분 1초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기장은 들어라. 인나가 헤드셋 마이크를 잡고 낮게 은조렸다.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필승, 현재 경기도 상공 진입 중입니다. 목적지인 서울 아산병원 헬기장까지 15분 예상됩니다. 15분. 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길다. 15분이면 심장이 수백 번은 더 뛰고 호흡이 수십 번은 더 가파라질 시간이었다. 더 밟아. 엔진이 터져도 좋으니까 10분 안으로 끊어. 알겠습니다. 최대로 증속합니다. 헬기 동체가 휘청하더니 맹렬한 기세로 속도를 높였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한 선으로 뭉개졌다. 서울의 회색 빌딩 숲이 짐승의 이빨처럼 솟아올라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이 인나를 향했다. 소장님,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시겠죠? 기다려 주시겠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다. 인나는 그 절박한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은 군인의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도 아니었다. 김민수 일병. 이병, 김민수. 긴장한 탓에 습관적으로 이병이라 외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어머니는 자네가 올 때까지 버티실 거다. 자식 두고 먼저 가는 부모는 없어. 그러니까 자네도 무너지지 마. 지금 자네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지은이는 누가 지키나? 김민수가 입술을 앙다물고 지은이를 내려다보았다. 곤히 잠든 동생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그의 손길에 힘이 들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잠시 후 헬기가 서울 송파구 상공에 진입했다.
한강 물결 위로 붉은 노을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저 멀리 거대한 병원 건물이 보였다. 옥상의 헬기 착륙장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지 작고 하얀 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목표 지점 시각 확인. 착륙 준비합니다. 헬기가 선회하며 고도를 급격히 낮췄다. 강한 하강풍에 병원 옥상의 깃발들이 찢겨나갈 듯 펄럭였다. 헬기의 바퀴가 바닥에 닿는 충격이 전해지자마자 인나는 안전벨트를 풀었다. 내린다. 지은이 챙겨.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것은 병원 옥상에 매연 섞인 바람이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과 병원 보안 요원들이 헬기 쪽으로 달려왔다.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서두르세요. 지금 바이탈이 불안정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바이탈이 불안정하다는 말에 김민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인나가 뒤에서 그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다. 뛰어. 뒤는 내가 봐줄 테니까 앞만 보고 뛰어. 김민수가 지은이를 안아들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전투화를 신은 발이 병원 복도의 매끄러운 바닥을 박찼다. 쿵, 쿵, 쿵. 군화 소리가 병원의 정막을 깨트리며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김민수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땡. 문이 열리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확 끼쳐왔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특유의 서늘한 공기. 중환자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김민수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다. 저 김영자 환자, 저희 어머니.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기도 전에 안쪽 병실 문이 열리며 땀에 젖은 전공의가 뛰쳐나왔다. 김영자님, 보호자분 오셨습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셔야 합니다. 심정지 직전입니다. 심정지. 그 단어가 김민수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어머니, 김민수가 의료진을 밀치고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인나도 지은이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중환자실 안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띠띠띠. 규칙적이지만 위태로운 심박동 소리. 수많은 링거줄과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왜소한 여자가 보였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검게 죽은 입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밥은 먹었냐고 묻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김민수가 침대 옆으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흙투성이인 그의 손이 어머니의 창백한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워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엄마? 지은이가 인나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호흡기 마스크에 가려진 엄마의 얼굴을 본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왜 그래? 응? 일어나봐. 오빠 왔어. 오빠 왔단 말이야. 지은이가 엄마의 환자복 소매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동도 없었다. 오직 모니터의 그래프만이 힘겹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60에 40, 에피네프린 투여해. 산소 포화도 8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료진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민수는 뒤로 밀려나지 않으려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다. 안 돼, 엄마. 나왔어. 민수 왔어. 눈 좀 떠봐요, 제발. 그의 절규가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다. 인나는 뒤에서 지은이의 눈을 가려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인나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나 지은이 왔어.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가 자식들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일까? 요동치던 그래프가 아주 잠시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어머니의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의사가 펠라이트를 비추며 확인했다. 어머니의 눈이 아주 느리게 힘겹게 떠졌다.
초점 없는 탁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익숙한 실루엣을 찾으려는 듯 움직였다. 엄마?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의 시선이 까맣게 탄 아들의 얼굴에 멈췄다. 호흡기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달싹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다. 와, 구나. 그 찰나의 순간 인나는 보았다. 어머니의 눈가에 고이는 한 방울의 눈물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던 영혼이 오직 자식을 보기 위해 억지로 발걸음을 멈춰 세운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김민수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엄마,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여 아들의 까까머리를 스쳤다. 거친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인 아들의 머리통을 쓰다듬는 그 손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리고 시선은 옆에 서서 울고 있는 지은이에게로 향했다. 지은아. 어머니의 눈빛이 말했다. 오빠랑 잘 지내야 해. 삐. 갑자기 날카로운 기계음이 공간을 갈랐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수평선으로 바뀌었다. 멈춰버린 심장 박동. 어레스트, CPR 준비해. 안 됩니다. 환자분 DNR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의 외침에 간호사가 차트를 내밀며 막아섰다. 의사가 입술을 깨물며 멈칫했다. 더 이상의 처치는 무의미한 고통만 줄 뿐이라는 것을 의료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뭐 하는 거야? 살려내. 살려내라고 이 새끼들아. 김민수가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광기에 가까운 슬픔이었다. 아직 따뜻하잖아. 내 말 듣고 있었잖아. 살려내란 말이야. 진정하십시오. 이미 장기 기능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웃기지 마. 안 돼, 엄마. 김민수의 절규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터져나왔다. 위병소에서부터 헬기 안에서부터 꾹꾹 눌러왔던 두려움과 슬픔이 댐이 터지듯 폭발한 것이다. 그는 의사를 밀치고 직접 침대 위로 올라가 어머니의 가슴을 압박하려 했다. 지켜. 내가 살릴 거야. 그때 누군가 김민수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채 뒤로 넘겼다. 그만해. 인나였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진 김민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만해, 김민수. 어머니 편하게 보내드려. 이거 놔. 놓으란 말이야. 소장님 별 달면 다입니까?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요. 김민수가 인나에게 주먹을 휘두를 듯 대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다. 상관에 대한 하극상. 하지만 인나는 피하지 않았다. 보라고. 어머니 얼굴을 봐. 인나의 일갈에 김민수가 멈칫했다. 마지막까지 너 기다리느라 그 고통 다 참으시면서 버티셨어. 내가 와서 안심하고 눈 감으신 거야.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이러는 꼴을 보여드려야겠어? 어머니가 편하게 가시게 해드리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인나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김민수의 시선이 다시 침대 위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고통스러웠던 삶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어머니의 얼굴은 거짓말처럼 평온했다. 멈춰버린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삐하고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김민수의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지은이도 엄마의 시신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다. 인나는 조용히 베레모를 벗어 가슴에 얹었다. 그리고 침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 아드님은 제가 책임지고 훌륭한 해병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은이도 걱정 마십시오. 병실 안에는 남매의 울음소리와 그들을 지켜보는 장군의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밖에는 어느새 완전히 어둠이 깔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하나의 우주가 소멸한 이 병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밤이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오호실의 풍경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조문객 하나 없는 텅 빈 빈소.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고단했던 삶을 뒤로 한 채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앞을 지키는 상주는 고작 21살의 군인과 10살배기 여동생뿐이었다. 향냄새가 매캐하게 감도는 가운데 김민수는 완장을 찬 팔로 마른 세수를 했다. 현실은 슬픔보다 더 잔혹했다. 당장 장례 비용은커녕 밀린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오빠, 배고파. 지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편의점에 가서 빵이라도 사주고 싶었지만 주머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고, 김 여사님 가시는 길은 편안하셨나 몰라?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빈소로 들어닥쳤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은 조문은커녕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다. 김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누구십니까? 신발 벗으십시오. 가장 앞에 선 뱀눈을 가진 사내가 픽 웃으며 명함 한 장을 영정 사진 앞에 툭 던졌다. 행복대부업체 장 사장. 누구긴? 니네 엄마가 우리 돈 갖다 쓰고 도망간 빚쟁이지?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나 봐. 그게 무슨? 원금 5천, 이자 3천, 합쳐서 8천만 원. 김 여사 병원비랑 생활비로 땡겨 쓴 돈이야. 자, 여기 차용증. 장 사장이 종이 쪼가리를 흔들며 김민수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상속 포기니 뭐니 법대로 할 생각 마라. 우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전장 갚을 능력 없으면. 장 사장의 시선이 구석에 떨고 있는 지은이에게로 향했다. 끈적하고 음습한 눈빛이었다. 동생 귀엽게 생겼네? 요즘 애들은 어디 팔아넘기기도 좋다던데. 어때? 순간 김민수의 눈이 뒤집혔다. 이 개새끼들이. 김민수가 장 사장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며칠간 굶고 지친 몸으로는 건장한 조폭을 당해낼 수 없었다. 뒤에 있던 덩치 큰 부하가 김민수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야, 오빠.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 놈의 새끼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이 새끼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각서 받아내. 장 사장의 지시에 부하가 쓰러진 김민수의 발목을 짓밟으려 발을 들어 올렸다. 김민수는 질끈 눈을 감았다. 거기까지. 서늘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갈랐다. 빈소 입구에 유인나 사단장이 서 있었다. 검은 정복 차림에 베레모를 쓴 그녀의 모습은 저승사자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무장한 헌병 4명이 소총을 든 채 도열해 있었다. 장 사장이 흠칫하며 돌아보았다. 뭐야? 군바리들이 여긴 왜?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리는 게 니들 직업인가? 인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장 사장은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보고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코웃음을 쳤다. 아가씨, 별 달고 있으면 다야? 우린 민간인이야. 군인이 민간인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 퍽.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나의 정강이가 장 사장의 급소를 걷어찼다. 억소리도 못 내고 장 사장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민간인? 내 눈엔 전시 상황의 약탈을 일삼는 테러범으로 보이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부하들이 달려들려 하자 뒤에 있던 헌병들이 일제히 소총을 겨누며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철컥. 금속성의 차가운 소음이 빈소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움직이면 쏜다. 실탄이다. 인나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쓰러져 뒹구는 장 사장의 머리채를 잡고 영정 사진 앞으로 끌고 갔다. 사과해. 으아, 이거 안 놔? 경찰 불러, 경찰!
경찰이 빠를까? 내 부하들 방아쇠가 빠를까? 고인에 대한 모욕, 유가족 협박, 그리고 현역 군인에 대한 폭행 시도. 군형법으로 다스려줄까? 인나가 장 사장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사과해. 고인에게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장 사장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었다. 이 여자는 보통 군인이 아니었다.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해본 진짜 백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꺼져. 2번 다시 내 눈에, 아니 저 아이들 눈에 띄면 그땐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까. 인나가 손을 놓자 사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김민수는 멍하니 인나를 바라보았다. 인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지은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그리고 김민수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다. 받아. 이게 뭡니까? 장례 비용, 그리고 남은 빚 청산하고도 남을 돈이다. 내 개인 돈이니 뇌물 걱정은 안 해도 돼. 사단장님, 저는 갚고 싶으면 군 생활 똑바로 해. 최고의 수색 대원이 돼서 내 목숨 지키면 돼. 그걸로 퉁치자. 김민수는 통장을 쥐고 오열했다. 서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이 강한 여인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다. 3일장은 사치였다. 발인을 마치고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된 어머니를 유골함에 담아 나올 때 하늘에서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다. 김민수는 당장 내일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10살 지은이는 갈 곳이 없었다. 친척들은 빚쟁이들이 무서워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고아원, 보육원, 당장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김민수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복귀 열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아, 오빠가 정말 미안해. 보육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오빠가 휴가 나와서. 싫어. 지은이가 김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엄마도 가고 오빠도 가면 나 혼자 무서운데. 그 아저씨들이 또 오면 어떡해? 오빠가 군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제발. 김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동생을 시설에 맡기고 가야 하는 오빠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때 빗속을 뚫고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유인나 사단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타. 사단장님. 애를 빗속에 세워둘 셈이야? 타라고. 얼떨결에 차에 탄 남매. 차 안은 따뜻했다. 운전병이 룸미러로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인나가 서류 봉투 하나를 김민수에게 던졌다. 읽어봐. 서류의 제목은 임시 후견인 신청서. 후견인 란에는 유인나라는 이름이 정갈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내가 전역할 때까지 지은이는 내가 데리고 있는다. 김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 사단장님 댁에서 말입니까? 하지만 사단장님은 바쁘시고 또 미혼이신데 아이를. 관사에는 방도 많고 돌봐줄 사람도 있어. 시설에 보내는 것보단 나아. 그리고 인나가 백미러로 뒷좌석의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다. 저 녀석 눈을 봐. 지금 널 보내면 평생 널 원망하며 살 거야. 내가 맞는다. 이건 명령이야. 김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투스타 장군이 일개 병사의 동생을 맡아 키우겠다니.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사단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말했잖아. 군 생활 잘하라고. 너 사고 치면 지은이 바로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인나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는 뜨거웠다. 지은아. 인나가 부드럽게 아이를 불렀다. 오빠는 나라 지키러 가야 해. 대신 언니랑 같이 있자.
언니 집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나쁜 아저씨들도 절대 못 들어와. 어때? 지은이가 김민수를 쳐다보았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사단장님 말씀 들어. 오빠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오빠 빨리 와야 해. 기차역 앞 이별의 순간. 김민수는 인나를 향해 가장 절도 있고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필승! 병장 만기 전역 때까지 목숨 바쳐 복무하겠습니다. 인나는 가볍게 거수 경례로 답했다. 가봐. 늦겠다. 멀어지는 기차를 보며 인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쳤어, 유인나. 아무리 그래도 애를 키우다니. 전쟁터보다 더 힘든 게 육아라던데.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은 인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새로운 식구, 아니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긴 셈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인나의 관사는 포항 시내와 조금 떨어진 보안이 철저한 군인 아파트였다. 지은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치만 보며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인나의 전속부관인 최중희가 살뜰하게 챙겨준 덕분에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밖에서 터졌다. 인나는 사단장 회의를 마치고 늦은 밤 오후 11시가 다 되어서야 관사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묘한 냉기가 흘렀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소파 구석에 지은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지은아, 안 자고 뭐해? 인나가 불을 켜자 지은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최중희는? 언니. 지은이가 울먹이며 인나에게 달려왔다.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보고 고하라고. 인나의 눈썹이 꿈틀했다. 며칠 전 전학시킨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누가 그래? 몰라. 뚱뚱한 애가. 우리 엄마 죽었다고 너네 오빠도 군대 가서 죽을 거라고. 인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의 세계라고 해서 잔인함이 덜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내일 언니랑 같이 학교 가자. 그 뚱뚱한 녀석 누군지 얼굴 좀 봐야겠네. 한편 같은 시각 김민수가 복귀한 해병대 제7연대 생활관. 소등 시간이 지났지만 화장실에서는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퍽, 퍽. 죄송합니다. 김민수가 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을 삼켰다. 그의 위로 험상궂게 생긴 선임 박 병장이 군홧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야, 김민수. 너 아주 살만하지? 헬기 타고 드라이브 하니까 여기가 놀이공원 같냐? 박 병장은 김민수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배알이 꼴려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헬기를 띄워줬다는 소문은 부대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그것은 곧 빽 있는 놈이라는 낙인으로 변질되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끄러워 이 새끼야. 우리 엄마는 안 아파서 내가 걸어 다녔냐? 누구는 백 좋아서 헬기 타고 누구는 발바닥 벗겨지게 걷고. 근데 참 좋아졌어. 어? 박 병장이 김민수의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너 때문에 우리 소대 분위기 개판된 거 알지? 내일 구보 때 나고 하면 뒤진다. 그리고 앞으로 내 전투화 네가 다 닦아놔. 황 안 나면 그땐 헬기가 아니라 앰뷸런스 타게 될 줄 알아. 알겠습니다. 김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했다. 어머니의 죽음조차 비아냥거리가 되는 현실이 원통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자신이 사고를 치면 지은이가 쫓겨날지도 모른다. 사단장님에게 누를 끼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로 검은색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예정에 없던 시찰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유인나 사단장이 내렸다. 그녀의 등장은 언제나처럼 부대를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다.
연대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필승 사단장님, 연락도 없이 어인 일이십니까?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병사들 아침 밥맛은 어떤지 궁금해서. 인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병사들의 대열을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삼소대 대열에 멈췄다. 맨 뒷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김민수. 그의 입가가 터져 있었고 눈두덩이 살짝 부어오른 것이 선글라스 너머로도 선명하게 보였다. 인나의 인매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저기 저 병사. 인나가 손가락으로 김민수를 가리켰다. 앞으로 나와. 김민수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뛰어나왔다. 예병, 김민수. 얼굴이 왜 그래? 넘어졌습니다. 뻔한 거짓말. 군대에서 넘어졌다는 말은 맞았다의 동의어였다. 인나는 시선을 돌려 김민수의 소대장과 선임들을 훑었다. 박 병장이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넘어져? 연병장이 아주 험한가 보군. 입술이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정도로. 인나가 연대장을 향해 낮게 말했다. 연대장, 예, 사단장님. 부대 관리 이따위로 할 건가? 내 부하가 밖에서 맞고 오면 내가 가서 때려 눕혀주는데 안에서 맞고 다니는 건 용납 못해. 전 부대원 오늘 일과 취소. 네? 지금부터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0바퀴 돈다. 선임, 후임, 간부 할 것 없이 전원 다. 단 한 명이라도 나고하면 처음부터 다시 뛴다. 실시. 청천벽력 같은 지시에 연병장이 술렁거렸다. 하지만 인나의 불호령이 다시 떨어졌다. 뭐해? 안 뛰어? 전원 완전 군장 집합. 뛰어. 비상이 걸린 연병장을 보며 인나는 김민수에게만 들릴 듯 작게 속삭였다. 버텨. 이건 내가 주는 벌이자 기회다. 여기서 내가 제일 잘 뛰면 아무도 널 무시 못해. 악으로 깡으로 보여줘. 김민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단장님이 자신을 위해 판을 깔아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죽어도 뛴다. 김민수는 이를 악물고 생활관으로 뛰어갔다. 관사에서는 지은이가, 부대에서는 민수가. 남매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후견인 유인나 사단장이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 법. 지은이를 괴롭힌 아이의 부모가 지역 유지라는 사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김민수를 향한 박 병장의 악의가 더 깊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관사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국과 쌀밥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숟가락을 든 채 깨작거리고만 있었다. 맛없어? 정복 단추를 채우던 인나가 물었다. 지은이가 흠칫하며 밥을 한술 떴다. 아니야. 맛있어. 거짓말 못하네.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러지. 인나가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예리함은 숨길 수 없었다. 지은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뚱뚱한 애. 이름이 박정민이래. 아빠가 시의원이라던데. 시의원? 인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재밌네. 시의원 아들이라. 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오늘은 언니가 직접 데려다 줄게. 검은색 지휘 차량이 초등학교 교문 앞에 멈춰 섰다. 성판이 붙은 육중한 세단에 등장해 등교하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었다. 정복 차림에 인나가 내렸다. 칼같이 다려진 제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 학교 앞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인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섰다. 그때 덩치 큰 남자아이 하나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으스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야, 재웠다. 고아. 쟤네 집 쫄딱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다닌대.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마. 박정민이었다. 지은이가 인나의 손을 꽉 잡으며 몸을 움츠렸다. 인나는 걸음을 멈추고 정민이를 내려다보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내가 정민이니? 아줌마는 누구? 헉. 정민이도 군복의 포스에 눌린 듯 뒷걸음질 쳤다. 지은이 보호자다. 우리 지은이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인나가 정민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 코엔 너한테서 나는 썩은 내가 더 심한데? 친구 괴롭히는 거 아주 비겁하고 냄새나는 짓이거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시의원이야. 아줌마 군인이지?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아줌마 잘려. 철없는 아이의 협박에 인나가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잘려? 나를? 인나는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고 정민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 가서 일러봐. 대신 똑바로 전해. 포항 1사단장 유인나 사단장이 내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했다고.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참교육 시켜주겠다고. 그때 교무실 쪽에서 교감 선생님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사단장님, 여긴 어인일로? 지역 사회에서 사단장의 위상은 시장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었다. 교감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교감 선생,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제대로 안 하나 보죠? 시의원 아들이면 친구를 쓰레기 취급해도 됩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종민아, 당장 사과드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민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주변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한 정민이가 도망치듯 교실로 뛰어갔다. 인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봤지? 겁먹지 마. 내 뒤엔 오빠도 있고 나도 있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 알았어?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한 백이었다. 응, 다녀오겠습니다. 지은이가 씩씩하게 인사하고 교실로 뛰어갔다. 인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어른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겠군. 그녀의 예상대로 그날 오후 사단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태수 시의원이었다. 유 사단장님,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그것도 장군님이 끼어드는 건 좀 모양새가 빠지지 않습니까? 수화기 넘어 박 의원의 목소리는 거만했다. 아이들 싸움이라뇨. 일방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못 참습니다. 가족? 그 고아계집애가 언제부터 사단장님 가족이 됐습니까? 소문 안 좋게 나면 진급에 지장이 있을 텐데요. 제가 국방위 의원들도 좀 아는데.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인나는 펜을 딱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박 의원님, 착각하시나 본데 저는 정치질 따위엔 관심 없습니다. 제 별 2개는 로비로 단 게 아니라 최전방 철책에서 피땀 흘려단 겁니다. 국방위, 다 부르세요. 제가 가서 브리핑해 드릴 테니까. 뭐요? 이 여자가 진짜... 한 번만 더 지은이 건드리면 그땐 학교가 아니라 의원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탱크 몰고. 인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통쾌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권력을 쥔 자들의 민낯은 언제나 역겨웠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인나는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빗속을 뚫고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 무리 속에 김민수 일병이 있었다. 어제 인나의 지시로 시작된 연대 완전 군장 구보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었다. 명목은 체력 단련이었지만 실상은 김민수를 괴롭히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인나의 초강수였다. 헉. 김민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군장끈이 어깨를 파고들었고 전투화 속은 물집이 터져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옆에서 뛰고 있는 박 병장이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 김민수,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박 병장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다른 선임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수야, 좀 천천히 뛰면 안 되냐? 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동기들이 애원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낙오하면 하단장님이 실망하십니다. 그는 악착같이 뛰었다. 선두에서 가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대장이 혀를 내둘렀다. 독한 놈, 저러다 쓰러지겠어. 하지만 인나는 멈추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김민수는 영원히 관심병사로 남을 것이었다. 스스로 한계를 깨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했다. 더 뛰게 둬. 쓰러지면 앰뷸런스 태우고 일어날 수 있으면 계속 뛰게 해. 인나는 냉정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일어나라, 김민수. 해병은 쓰러지지 않아. 그날 저녁 구보가 끝난 후 샤워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박 병장이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김민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씻고 있었다. 박 병장이 김민수 옆으로 다가갔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 예병 김민수, 박 병장이 비누를 툭 던졌다. 손 좀 밀어라. 때리는 것도 욕하는 것도 아니었다. 김민수가 얼떨떨하게 떼수건을 집어들었다. 너 깡다구 하나는 인정한다. 아까 보니까 오르막길에서 네가 내 군장 밀어주더라? 박 병장이 웅얼거리듯 말했다. 사실이었다. 구보 도중 박 병장이 탈진하려던 순간 뒤에서 그를 받쳐준 건 김민수였다. 고맙다. 씨바, 쪽팔리게 후임 도움이나 받고. 아닙니다. 전우지 않습니까? 전우. 그래, 전우지. 박 병장이 피식 웃었다. 지은이라고 했나? 동생. 예? 나도 여동생이 있어. 꼬맹이. 너 헬기 타고 갈 때. 솔직히 좀 부럽더라. 나도 엄마 아프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박 병장의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스쳤다. 미안했다. 그동안 괴롭힌 거. 김민수의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사단장님의 벌은 단순한 기합이 아니었다. 함께 땀 흘리고 고통을 나누며 전우회를 다지게 만든 고도의 지휘술이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박 병장님. 샤워실에 훈훈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뒤 포항 시내에 비상이 걸렸다. 태풍 루사급의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었다. 해병 1사단은 전 병력이 대민 지원과 재난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인나는 상황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해안가 저지대 민간인 대피 완료했나? 네, 구룡포이대 주민 90% 대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0%도 강제 대피시켜. 인명 피해 나면 너희들 다 영창이다. 그때 인나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은이가 왜요? 무슨 일입니까? 학교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안 보입니다. 조문 앞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성거렸다는 목격담이. 인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검은 승합차.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박태수. 직감이었다. 얼마 전 통화에서 느꼈던 그 비릿한 살기. 시의원이라는 작자가 태풍의 혼란을 틈타짓거리를 벌인 것이 분명했다. 정보참모. 당장 포항 시내 CCTV 다 뒤져. 검은색 승합차 차량 번호 식별 안 돼도 좋으니까 수상한 차 싹 다 찾아.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다. 사단장의 가족이 납치됐다. 이건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기동 타격대 출동 대기시켜. 헌병 특수임무대도 무장해. 사단장님, 민간 지역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려면 상부 승인이. 승인? 인나가 권총을 꺼내 책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내 가족이 납치됐어. 그것도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아이가.
승인 기다리다 애 잘못되면 내가 이 총으로 내 머리 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장 출동시켜. 그 시각 김민수는 빗속에서 제방을 쌓고 있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립니다. 하단장님 지시사항. 현재 김지윤 양 실종. 전 부대원은 작업 중단하고 수색작전으로 전환하다. 김민수의 손에서 삽이 툭 떨어졌다. 지윤아, 김민수가 빗속을 뚫고 도로 위로 뛰어 올라갔다. 어디가 김유병? 소대장이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다. 지윤이 찾아야 해. 그때 도로 위로 지프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창문이 열리고 인나의 얼굴이 보였다. 다 사단장님, 좌표 찾았어. 놈들이 폐공장 쪽으로 갔대. 박태수 그 개자식이. 인나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김민수가 차에 올라탔다. 안전벨트 매. 밟는다. 지프차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들의 앞길을 비췄다. 포항 외곽에 버려진 수산물 가공 공장. 으스스한 폐건물 앞에 검은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다. 저기다. 인나가 차를 세우고 권총을 장전했다. 김일병, 넌 차에 있어. 위험해. 아닙니다. 저도 갑니다. 제 동생입니다. 김민수가 야전삽을 움켜쥐었다. 인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등 뒤만 지켜. 놈들 숫자 파악 안 됐으니까 무조건 기습이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공장 안으로 잠입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이 꼬맹이 어떡합니까? 그냥 겁만 주고 보낼까요? 시끄러. 의원님이 확실하게 손보라고 하셨어. 다시는 그년 입에서 협박 소리 못 나오게. 그리고 들려오는 지은이의 울음소리. 으앙. 언니. 오빠. 살려줘. 김민수의 눈이 뒤집혔다. 뛰쳐나가려는 그를 인나가 제지했다. 셋 세면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쾅. 인나가 낡은 철문을 발로 차부수고 안으로 돌진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창고 안에는 덩치 큰 사내 5명이 지은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지은이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뭐야? 군발이?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집어들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총을 들고 와? 그거 진짜 총 아니지? 장난감이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인나는 망설임 없이 천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고막을 찢는 총성. 천장의 형광등이 깨지며 파편이 쏟아졌다. 사내들이 기겁하며 주저앉았다. 다음은 니들 머리통이다. 인나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 같았다. 풀어줘.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놈 하나가 지은이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총 버려. 안 그러면 매 못 끊는다. 인구의 미간이 좁혀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김민수가 놈의 사각지대에서 야전삽을 들고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었다. 인나는 놈의 시선을 끌기 위해 총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래. 진정해. 총 버릴게. 발로 차. 이쪽으로. 인나가 총을 발로 툭 찼다. 놈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총으로 향하는 찰나. 으아! 김민수가 괴성을 지르며 놈의 뒤통수를 삽으로 가격했다. 퍽. 놈이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졌다. 지은이가 풀려났다. 오빠. 나머지 놈들이 당황한 사이 인나가 바닥을 구르며 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두머리에 허벅지를 쐈다. 탕! 아, 내 다리! 전원 제압해. 뒤이어 도착한 헌병 특임대가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됐다. 인나는 벌벌 떨고 있는 지은이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언니 왔어. 늦어서 미안해. 지은이는 인나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김민수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인나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납치범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다. 박태수지? 그놈이 시켰지? 모른다. 모른다라. 인나가 그의 상처난 허벅지를 군홧발로 지시겼다. 맞아요. 박 의원이 시켰어요. 녹음됐다. 인나는 주머니에서 켜져 있던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이걸로 박태수는 끝이야. 납치교사,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감방에서 평생 썩게 해주지. 공장 밖으로 나오자 비는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지옥 같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인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박태수 시의원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유인나 사단장이 제출한 녹취록과 현장 증거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현역 사단장 가족 납치 미수 및 청부 폭력. 뉴스 특보가 연일 보도되었고 권력 뒤에 숨어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박태수는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섰다. 사단장실 TV 뉴스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박태수의 모습을 보며 인나는 조용히 리모컨 전원을 껐다. 죄 지은 놈은 벌 받고 열심히 산 놈은 복 받는 것. 그게 내가 지키고 싶은 세상이야. 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포항의 바다에도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다. 김민수 일병은 상병을 거쳐 어느덧 부대 내 최고 선임인 병장이 되었다. 더 이상 그는 위병소 앞에서 울던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전방의 함성 3초간 발사. 해안가 백사장. 상의를 탈의한 수색대원들이 거친 파도를 맞으며 IBS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 맨 앞줄 구릿빛 근육질 몸매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사내가 바로 김민수였다. 동작 봐라. 파도가 무섭나? 해병은 물러서지 않는다. 더 크게 소리 질러. 김민수 분대장의 호령에 후임들이 악을 썼다. 그는 이제 부대 내에서 독사로 통했다. 하지만 후임들을 괴롭히는 악질이 아니었다. 훈련 때는 누구보다 엄격하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는 진짜 리더였다. 그가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력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는 남들이 쉴 때 2배로 뛰었고 남들이 잘 때 교범을 외웠다. 그날 저녁 관사. 지은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인나가 흐뭇한 표정으로 물었다. 학교 생활은 어때? 또 괴롭히는 녀석 없지? 에이 언니. 내 별명이 장군님 동생인데 누가 건드려? 애들이 다 나한테 충성한다고 난리야. 지은이가 까르르 웃었다. 인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처음에 불안에 떨던 눈동자는 이제 총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 달이면 오빠 전역하네. 지은이의 말에 인나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다. 그렇지. 시간 참 빠르네. 언니. 오빠 전역하면 우리 나가야 해?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들었던 이 집, 그리고 친언니보다 더 따뜻했던 인나와의 이별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인나는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무심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걱정. 밥이나 먹어. 하지만 인나의 마음속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 김민수의 저녁. 그것은 약속된 후견 기간의 끝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녀는 국방부 시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2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저녁의 날이 밝았다. 포항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다. 연병장에는 전역하는 병장들이 도열해 있었다. 개구리복 대신 깔끔하게 다려진 전투복, 그리고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과 예비군 마크. 김민수는 그 대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전익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우렁찬 경례 구호가 연병장을 울렸다. 후임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몇몇 아끼던 후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행가래를 받고 사진을 찍는 소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김민수는 마지막으로 사단장실을 찾았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선 김민수. 그의 모습은 입대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어깨는 딱 벌어졌고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그는 인나 앞에 서서 절도 있게 경례했다. 필승 병장 김민수 저녁 신고하러 왔습니다. 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묵묵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다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어머니 장례부터 지은이까지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인나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퇴직금이랑 내가 조금 보탰어. 나가서 방이라도 구하려면 필요할 거야. 김민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염치가 있지. 더 이상 패 끼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제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받아. 사단장 명령이야. 인나가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지은이 말인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다. 김민수가 침을 꿀꺽 삼켰다. 네, 지은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지은이 대학까지. 두고 가. 인나의 짧은 한마디에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네? 지은이 내가 계속 맞는다. 대학 갈 때까지, 아니 시집 갈 때까지 내가 키울 거야. 하지만 저는 남이고 사단장님은 인나가 김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남? 우리가 아직도 남인가? 인나는 창가로 걸어가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별 2개 꽤 무거운 거야. 하지만 내가 이 무게를 견디는 이유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했어. 이 남매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병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역광을 받아 그녀의 실루엣이 거대해 보였다. 지은이는 이미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김민수 예비역 병장, 너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고. 김민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전우애와 믿음으로 맺어진 피보다 더 진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사단장님, 아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인나는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다. 딱딱한 갑옷 속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따뜻한 모성애가 그를 감쌌다. 나가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고. 여기가 내 집이니까. 잠시 후 관사 앞. 지은이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다. 오빠, 저녁 축하해. 지은아. 남매가 얼싸안았다. 그 뒤로 사복으로 갈아입은 인나가 걸어 나왔다. 자, 이제 가자. 오빠 저녁 기념으로 짜장면이라도 먹으러 가야지. 와, 탕수육도요? 그래, 대짜로 시켜. 세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왼쪽에는 늠름한 예비역 병장, 오른쪽에는 명랑한 여중생,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들을 지키는 강인한 여군 사단장. 가을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유인나 사단장이제는 사령관이 되네 집무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저녁복을 입은 청년과 교복 입은 소녀, 그리고 정복을 입은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존경하는 어머니, 이번에 검사 임용되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의를 이제 제가 세상에 실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김민수 올림. 인나는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힘이란 상대를 제압하는 무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라는 것.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보다 그녀가 가슴으로 낳은 두 아이가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전설의 사단장 유인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승전보였다.